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산결핍증의 제2부 주로 치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화 기능은 참 까다롭고 아주 섬세하며 비유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화기가 튼튼한 사람에게도 자칫 잘못하면은 소화기에 탈나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위산결핍증에 대한 것은 아주 까다롭고도 또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화불량증과 관련이 있으며 그 fundamental indigestion처럼요. 말하자면 타고날 때부터 소화가 항상 불편하게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체질이 있고 소화기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또 소화기를 한번 잘못 다루어서 소화불량증이나 탈이 심하게 났고 아니면 또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빠졌으면 이것을 바로잡아서 회복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증세만 호전시켜서 살짝 눈가리움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치료는 근본 치료가 되지를 않고 조만간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끌고 오는 격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 위산결핍증이 있어서 소화불량증으로 늘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을 하나를 짜서 1컵 8온스의 물에 타서 그거를 잡수실 때에 아주 기분이 좋고 머리가 시원한 게 속이 트이는 것 같고 그 신 것이 거부 반응이 없이 아주 좋으시면 그거는 위산결핍증이 틀림없이 있으신 것이고요. 만일 그것이 아주 나는 한 모금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하면은 위산결핍증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위산결핍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고 치료가 두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 소화불량증이 있어서 위에 이상 발효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상 발효된 위에 잔여 물질이 남아 있어서 아침 공복에도 위가 깨끗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은 그 이상 발효가 있는 잔여 물질과 또 새로 잡수신 음식이 서로 또 볶아치면서 또 이상 발효를 일으키니까는 위에서 음식이 발효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스, 그 다음에 산, 이것이 소화를 작동하기 위한 염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트림을 하고 트림을 하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온갖 그런 증세가 있으면은 위산이 과단지 저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두 가지 치료로 하나는 위산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위산을 중화시키고 아니면은 약으로 이 자율신경의 그 산을 분비하는 일을 못하도록 딱 블로킹을 저지를 시켜가지고 하는 테가못이라든가 펩시드라든가 지엔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임시적인 변통이지 근본 소화력을 알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추가해 주면서 음식을 그 사람 체질에 맞는 것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특수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소식을 하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면은 대단히 소화력이 편안하고 또 편안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음식만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가 점진적으로 없어져서 한 2, 3개월 지나면은 영양실조가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위산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증세를 호전시키고 그러나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영양실조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산이 결핍되었다, 과다했다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면서 치료하는 일에 베테인 염산 HCl 그리고 펩신이 포함된 것을 잡수실 때는 의사의 지도하에 하실 수 있지 자기가 혼자 주먹국으로 해서는 위험한 경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병력에 있어서 펩틱 얼사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는데 자기 그 점막과 근육이 녹아 없어지면서 궤양이 생겨서 오는 것이 위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십이장에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은 그리고 또 어디에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있어서 늘 에스피린이나 이 통증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약을 잡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염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연형하고 절대로 아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이 넘으면 누구에게나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50대 후반기,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위의 산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산을 분비하는 이 점막의 그 바로 밑에 산을 분비하는 것이 재생이 되지 않고 하나씩 둘씩 탈락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H. 파일로리라고 여러분 위에서 점막 바로 밑에서 상주하고 있는 균을 잘 아시죠? 이거가 있으면은 조만간에 위산 결핍증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화불량증을 제법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산 결핍증의 소화를 좋게 하시기 이전에 바로 이 H. 파일로리를 박멸하시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약으로 처방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단순하게 하는 방법 그런 걸로 내성이 있어서 잘 안 듣는 H. 파일로리는 또 특수한 방법으로 천연치료로 약초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를 박멸하며 소화기의 이상 발효를 깔끔하게 없애면서 자기의 소화력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아주 단순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위산 결핍증, 산만 부족한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소화 불량증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물의 과민성으로 어떤 음식은 전혀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단순한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어느 다른 부분에 자가 면역 증세, autoimmune illnesses, 자가 면역 증세로 뭐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가 있거나 류마티즘이 있거나 루푸스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자가 면역 증세가 있는 사람은 위벽에도 자가 면역 증세로 인한 만성 위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치료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전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선 소화불량증이 오는 데는 두 가지의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는 위산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효소가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효소가 부족한 것은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이 없기 때문에, 염산은 아주 독한 강도가 아주 센 산입니다. 적어도 단백질이 를 소화시킬 수 있는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활성화되기 위하여 위의 산도는 얼만큼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적어도 4 미만이래야 됩니다. 3.5 미만이래야 다른 음식에 첨가되어 있는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3.5가 넘거나 4가 넘어서 점점 중성이나 약 알칼리로 갈수록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간에서는 애플 사이다 비네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네가는 어떤 종류의 비네가든지 비네가의 nature는 접촉하는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리고 간을 썩게 혹사를 시키며 혈액을 썩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그것을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개혁의 원칙에서는 모든 식초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 것을 필요로 할 적에는 레몬이나 라임을 적재적소에 곁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이 산이 없이는 펩신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기 덩어리가 소화되지, 우선 첫 번에 처리를 위해서 하지 않고 위에 그 산의 산성 소화 과정이 일단 지나가고 12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때에 췌장 단백질 효소 트립신은 2차로 활성화되어서 중성에서 활성화되어서 마지막 터치압을 하는 것이지, 이런 생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산이 부족하다고 아신 분은 반드시 어떤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냐 하면은 채식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신선한 과일을 절대로 신선한 야채하고 같은 끼니에 같이 잡수시지 마시고, 따로 과일 식사를 할 때와 야채 식사를 하실 때 이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많은 과일에는 효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효소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효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담뿍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며, 모든 푸른 잎사귀 야채는 열을 가하지 않고 효소가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잘 적재적소에 식사하고 같이 잡수시면은 굉장히 소화력이 증진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필요하시지만 단백질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가 누트리언트라고 해서 단백질, 함수탄소, 지방, 이런 칼로리가 높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은 크게 병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누트리언트는 가공 정제되지 아니한 음식에 천연해서 그대로 균형이 잡혀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적은 양, 내 소화력이 미치는 한계에서 잡수심으로써 영양 실조가 되지 않아야 우리 몸이 균형이 잡혀 있고, 우리가 노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육신은 점점 쇠잔하고
자그마해질지 모르고 기운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기능은 다 자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닐 수 있으십니다. 음식의 배합에 다이어트, 채식을 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위가 처리 못하고 십이지장이 처리 못하는 음식의 배합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음식 배합이죠. 소화기관에 혹사를 시키는 배합입니다. 단백질과 전분을 같은 끼니에 안 먹으면 소화가 그만큼 용이합니다. 야채와 과일을 같이 안 먹으면은 보시죠. 입은 중성이고 위는 산성이래야 소화 작동이 되고 십이지장은 중성이래야 되며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췌장이나 간에서 분비되는 그 소화에 참여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산과 알칼리를 이거 조절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을 같이 먹으면 소화에 굉장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췌장에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배합이기 때문에 저희 원칙으로는 이거를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여러분 경험하셔서 알죠. 막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이상 발효가 생겨서 난리할 때 우유를 한 잔 먹으면 위산 제제를 먹은 것처럼 그 쓰리고 따가운 것이 싹 없어지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 메인 식사 를 하실 때에 생우유를 잡수시는 것은 나쁜 음식 배합법입니다. 그리고 단백질하고 과일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백질 요리를 할 때 당분을 넣는 것은 벌써 소화기의 장애를 가산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불갈비, 뭐 갈비찜, 뭐 불고기 모든 거에 당분을 넣는데 이것은 육식을 하시는 분에게도 대단히 나쁜 음식의 배합법이고 심지어는 콩 종류를 요리할 때 당분을 넣는 것은 이미 헛배와 가스를 불러오는 것이고 씨앗이나 나무에서 따는 넛 종류, 견과류 종류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과일과 함께 잡수시는 것은 벌써 헛배 부른 것과 가스와 방귀를 위하여 소화불량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과일 그리고 당분, 설탕계통, 꿀계통, 뭐 메이플 시럽 뭐라도 이것은 다 어느 정도의 소화불량증을 초청을 해 들어오는 배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분 음식하고 과일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전분은 입에서 프티아린에 의해서 소화가 1차 되어야 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하지 위하고는 전분 소화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분이나 과일을 같이 먹었을 때에 타액에서 프티아린이 분비가 안 됩니다. 당분의 맛을 보았을 때도 프티아린이라는 효소는 타액에 없고 또 염분이 들어갔을 때도 짠 음식이 같이 전분하고 들어갔을 때에도 염분의 맛을 느낀 순간 물과 같은 타액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배합이 우리의 1차, 2차, 3차 구강에서 위에서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서 사실은 이 세 군데서 하는데 이 십이지장에서 가장 많은 소화의 과정을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양가가 제대로 균형이 잡혀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서 아십니다. 음식 다이어트를 하는데 정제한 식품 하면은 옛날에는 전분만 들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당뇨도 당만 처리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으로
모든 것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제한 당분, 정제한 전분이죠. 그 다음에 정제한 기름, 정제한 단백질, 모든 것이 천연 그대로가 아닌 것은 소화에 대단한 부담이 되며 균형이 깨어진 거기에 같이 들어와야 촉매로서 신진대사에서 완전 우리 몸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것들이 균형이 깨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빠져 있어도 신진대사에서 벌써 안 되니까 우리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활력이 주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시되 이 효소가 충분히 있는 야채나 과일들 중에서 특히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면 유익한지 그런 거를 천천히 배우시고 장에 좋은 상주균이 살아야 우리의 소화는 대단히 자기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일 장내 대장에 이 좋은 상주균이 살지 않고 잡균이 왜냐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전분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은 이상 발효를 계속 일으키면서 내려가고 있고 또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은 부패를 합니다. 많은 변비의 원인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가 대장에서 썩어 있기 때문에 변비가 되는 것이로서 변비는 알고 보면은 그 원인은 소화 불량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종의 이 위산 부족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증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모두 바꾸시고 그 다이어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소가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췌장 효소가 부족하신 분, 또 간에서 담즙 유통이 좋지가 않아서 담즙산이 부족해서 십이지장에서 충분히 마지막 터치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잘 씹어야 된다, 단순한 식사를 해야 된다, 많이 있죠. 그리고 식사의 배합법 이런 게 있지만 좀 더 이것을 다 확대를 시키면은요, 여러분의 이 췌장은요, 효소가 12장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의 원인이 위산 결핍증이 있으면은 췌장 효소가 제대로 충분히 분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췌장 자체에서 효소 결핍이 없어도 소화 과정에서는 췌장 효소가 결핍되어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담즙산이 부족하면은 지방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위산이 얼만큼 분비되어서 지방 처리한 음식을 일단 처리를 해주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야 담즙산이 얼만큼 나오느냐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도가 낮으면은 담즙산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기름에 처리한 음식, 그것도 정제한 기름에 처리한 음식이나 씨앗이나 넛 종류를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시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식사에 한 끼니에 한 가지 씨앗이나 한 가지 추리넛, 그러니까 견과류나 이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를 사용하실 때는 야채에다가 레몬을 뿌리고 아보카도도 반 개 이상은 한 끼에 우리 소화가 장 정도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곁들여서
알리브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아보카도하고 알리브는 소화 과정이 같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이 푸른 잎사귀 야채를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레몬을 상당히 뿌려서 잡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담즙산을 잘 분비되도록 돕는 일은 모든 이 정제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는 천연 치료로서는 민들레 뿌리로 차를 해서 아침 공복과 낮에 하루 2소잔씩 잡수시면은 담즙 유통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물에 대한 과민성, 이 알러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celiac disease, 그러니까 밀이나 뭐 그런 데 있는 그 글루틴 센시티비티, 글루틴이라는 단백질에 예민해서 도저히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 없고, 요즘은 어느 학자가 그러니까 과학자가요 발표를 했는데 어느 조그마한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루틴 센시티비티, 과민성이 생기는 이유는 미래 하이브리드만 한 것이 아니라 GMO 트리트 때문에 미래에 있는 글루틴이 옛날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잡수시던 글루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가진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또 글루틴 센시티비티 한 사람은 체질적으로 소화기에 데어리 프로덕트, 유제품을 물론 우유, 치즈, 버터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 외에 그것이 들어간 모든 케이크라든가 이런 것도, 케이크, 아이스크림, 뭐 푸딩, 뭐 모든 우유, 유제품이 들어간 것은 배제하는 것이 유익하고요. 이 소화기가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소화기가 작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하여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돼야 모든 타액으로부터 위액과 십이장액과 모든 분비물이 작동을 다 서로 무선 전신하면서 해야만 되는데, 분비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15분 내지 20분은 오프 스케줄, 그 제 시간을 안 지켜도 위가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오프 되면은 완전히 여러분이 30분 위 잡수시는 식사 시간을 넘겨버리면은 위에서 쪼르륵 하고 위액이 내려가는 거를 여러분 귀로 듣고 위에서 뭐가 먹지도 않았는데 쪼르륵 하고 내려가네. 그거는 준비하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기가 우리의 음식 들어오는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하되 혼자 처리 못하고 간과 췌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혈액순환으로 도와야 되고, 뇌신경이 무선 전신으로 도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소화 작동을 한번 돌리는 것은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노동 중에 하나요.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몸이 체중이 유지되며 하며, 또 12시 전에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이 잘 많이 분비되어야 우리 세포에서 합성이 일어나야 체중이 유지되거나 체중이 늘고 있지,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다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12시 전에 자지 않고 잠시간을 다 앗아먹고 호르몬이 12시 이후에 그저 조금 죽지 않아서 살 만큼 분비되면은 체중이 자꾸 줄게 되고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영양 실조가 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느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야채 주스 중에 당근 7온스, 샐러리 4온스, 시금치 3온스, 파슬리 2온스. 이 주스는 소화기를 청소하며 이성 발효를 없애며 위산도가 높은 사람도 위산도가 낮은 사람도 다 이 소화기를 온고잉으로 청소를 해주면서 모든 소화기의 점막으로부터 근육 모든 것이 다 새로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리페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가 막힌, 그 중에 시금치는 아주 우리 소화기를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비타민이나 비타민 C나 모든 것을 다 없애주고 이상 발효를 다 청소해주는 그런 주스로서 우선 위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결정하시기 전에 위에 H-파이로리가 있으면 그거를 완전히 박멸하셔야 되고, 위에 이상 발효가 있으면 위를 청소해서 이상 발효가 깔끔히 없어져서 아침 공복에는 아주 위 안이 깨끗하게 새날 새 음식이 들어오기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자기의 타고날 때 타고난 적고 큰 그 소화력에 맞추어서 적당한 소식으로부터 보통 식사든지 아주 충분한 식사든지 함으로써 소화기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일시적인 증세만 적당히 호전시킨다고 해서 소화기가 회복되어 일생 동안에 쉬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응해줄 수 있는 그 중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소화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모아서 어떤 소화기를 나는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식사를 어떻게 해야 내 생명과 활력이 유지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심각하게 알아차리셔야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소화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를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